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챕터 21 딥러닝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으로는 자연어 처리 바이브를 이용하였고요. 네, 챕터 21 딥러닝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서 첫 번째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개요, 두 번째 코어 NL파이 형태소 분석 도구 소개, 세 번째 딥러닝 이전의 형태소 분석 그리고 품사 태깅 소개, 네 번째 딥러닝 기반 형태소 분석 그리고 품사 태깅 소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를 비롯해서 어근, 접두사, 전미사, 품사 등 다양한 언어적 속성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연어에서 자연어 분석을 할 때 이런 첫 번째 단계로 입력 문자를 텍스트 데이터들을 형태소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형태소 분석은 어떠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초반에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대해서 어,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앞부분의 내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소 분석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형태소 분석을 한다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각각의 형태소로 나눠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품사 태깅을 하면은 나라는 거는 MP 대명사, 는 JX 보조사, 이렇게 이 글자에 맞게 품사를 붙여서 이렇게 품사 태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품사 태깅은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태그를 다는 것이고,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품사 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참고해 가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좀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형태소가 어절 단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I like cats와 같은 문장에서 이런 각각의 알파벳 단어들을 어절 단위로 나누면은 각 어절의 형태소가 마지막에 오는 I like가 cat가 형태소가 되고, 여기서 cat는 또 복수이니까 s가 붙은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cat와 cat과 s 이렇게 형태소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근데 한국어는 교차어가 붙어 있어서 어 한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근에 하나 이상의 접사가 붙은 단어가 이루어져 있고, 조사 혹은 여러 접사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영어와 같이 이런 각각의 어절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형태소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어근에 붙은 접사와 체언에 붙은 조사 등을 분리해서 그 뜻을 확인해야 되고, 예를 들어 잡히셨겠더라 이런 말을 하나의 어절 이렇게 잡히셨겠더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어절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을 잘 보면은 잡히 시엇 겟더라와 같이 이런 6개로 형태소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먹다의 기본 형태인 먹, 앞에 먹이 붙어 있죠. 이 문장 안에서 기본형인 어근을 이용한 먹을, 먹고, 먹는, 먹기에 등 이런 다양한 뒤에 붙는 조사와 합쳐져서 쓰기 때문에 어절 단위로만 나누면은 모든 이런 단어들이 다 다른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 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을 통해서 여러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나타내는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강의했듯이 규칙 기반, 통계 기반, 딥러닝 기반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전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칙 기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은 언어학적인 다양한 규칙에 따라서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품사를 태깅하는 건데, 이런 규칙 기반의 형태소는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문장을 보고 직접 형태소로 나누고 언어 규칙을 뭐 적용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언어학 규칙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지식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고, 뭐 이러한 단점을 뭐 이런 전문가들이 해서 뭐 당연히 정교한 결과가 필요한 형태소 분석에는 아직 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통계 기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서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나눠서 첫 번째로 입력된 모든 가능한 형태소 후보들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형태소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소 후보들을 모든 형태소 후보들을 이 별도의 품사 태깅을 하여 최적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의 형태소가 나오기 전에, 형태소 분석이 나오기 전에 현재도 어, 아, 네, 도입이 되기 전에도 이 통계 기반을 많이 썼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서는 이게 딥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인공신경망이 많은 양의 자료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을 학습을 하고, 이 올바르게 형태소 분석이 된 자료들을 딥러닝에서 이용이 되는 RNN이나 CNN 등의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후처리를 한다고도 합니다. 어, 두 번째 챕터로 이제 코어 NLPy 형태소 분석 도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한국어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가장 많이 형태소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고, 파이썬에서 어,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게 뭐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또 모아놔가지고 이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맥캡, 뭐 OKT 이런 5가지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다양한 수의 문자, 그러니까 캐릭터의 수죠. 이런 거를 테스트하면서 진행되는 시간이 이 글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시간이 올라가는, 이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 형태수 분석을 할 때 쓰는 모델 중에 하나가, 통계 기반의 형태수 분석을 할 때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HMM이라고 하며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은 은닉 상태인 이전의 여러 연속된 사건들이라고 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런 확률 변수 XT가 현재 시간 T, 현재 상태인 거죠. 히든 은닉 상태인데 이 이거에 전 거를 고려해서 이 조건부 의존성이라고 하여서 이 전에 거를 고려해서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하는 뭐 그런 연관성을 가진 것을 활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각 상태, 이거 하나의 이 한 라인을 각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각 상태는 조건부,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의존성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전 상태에 독립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바로 다음 단계들의 영향을 미쳐 결국 마지막 결과값에는 이런 전에 거가 연결된,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상태들이 쌓이겠죠. 그런 연속적인 이전 상태를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이 HMM에서 이 XT와 XT-1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지만 이 전에 것만 고려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YT, 이 YT는 뭐 시간, 이 T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관측된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YT와 이 전 단계인 YT-1의 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CRF가 나오기 전에 분석 태깅에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CRF는 뭐냐면 어, 어떠한 배열을 입력받으면 문장의 배열 같은 거를 입력받으면 그와 같이 길이의 결과를 받아내는 시퀀스 라벨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함수를 피처 펑션을 정의해서 이 문장과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위치 정보 및 레이블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어떤 레이블이 가장 적합한지 얼마나 적합한지 계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 준다고 합니다. 어, 이 CRF는 이 앞에 HMM 모델과는 다르게 이 앞에 모델은 전의 단계만 고려를 했는데 이 CRF는 이전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문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퀀스 모델이니까요. 형태소 분석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이 연구되기 전에는 CRF가 가장 형태소 분석계에서 성능이 좋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 CRF는 시퀀스 라벨링을 또 이제 이 특징 함수를 통해서 포텐셜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회귀를 이용해서 품사 태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딥러닝 기반 형태소 분석 그리고 품사 태깅 소개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인 세족 말뭉치를 사용을 하여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세족 말뭉치는 크게 문어, 구어, 그리고 병렬, 그리고 역사,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소 단위의 정보가 추가된 형태 분석 말뭉치가 형태소 분석기에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서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퍼스들은 국립국어원이라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말뭉치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딥러닝 기반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FNN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유형의 인공신경망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뭐 기본적인 레이어죠. 이러한 이 기본 레이어들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전파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의 한국어 품사 태깅이라는 논문에서 이 FFNN 방식을 이용한 품사 태깅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태그를 붙일 이런 형태소를 중심으로 n개의 형태소에 대해서 이 워드 임베딩을 수행해 줍니다. 여기서 이 LT는 이 워드 임베딩이 수행된 벡터이고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D차원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콘캣 해가지고 하나의 은닉층 노드와 그리고 이 하나의 은닉층 노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은닉층과 두 개의 출력층을 이용해서 이 FFNN 레이어를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드 탄 H가 뭐냐면 이 탄 H 함수의 계산적인 효율성을 고려한 버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은닉층에서 나온 이 두 개의 출력 노드를 통해서 나온
이러한 수식은 이 FTYT가 뭐냐면 이 현재 상태 T번째 단어에서 신경망을 통해 구성된 태그 YT의 점수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여기서 FFNN에 제한된 함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 이 전이행렬 A를 이용해서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여기서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이 아규맥스를 이용해서 주어진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품사를 선택해서 해당 품사에 태그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조금 이게 흥미가 가신다면 여기 제가 써놓은 논문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더 상세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어, 이미 이미 길이의 한 종류의 시퀀스를 다른 한 종류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변환해주는 확률 모델로 최근 기계 번역, 구문 번역, 번역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추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 교재에서 자이언 셔리 바이블에서 소개된 모델은 어텐션 기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음절 단위로 분리된 한국어 원문이고 이렇게 한 글자씩 음절로 이렇게 분해되어 있죠. 다 이러한 음절 및 품사 태그가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음절에 품사가 붙어서 음절에 품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인코더에서는 이런 음절 단위로 들어간 인풋에서 신경망 이 인코더에서는 두 개의 신경망을 이용을 하는데 두 개의 RNN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 RNN은 이러한 입력된 이 한 문장을 전체 음절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망을 첫 번째 신경망 이렇게 하나씩 읽어드린 이러한 신경망과 반대로 이렇게 뒤로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마치 바이 LSTM이랑 비슷한 원리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은 인코더에서 입력받은 것이 이제 출력이 되면은 이 두 개의 GRU 신경망을 디코더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코더 첫 번째 신경망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를 구현을 하고 두 번째는 느리게 변화하는 정보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력은 이 음절과 태그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되고 이 논문에서 여기 CRF 모델을 결합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캐릭터 레벨 바이 LSTM CRF 방식의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인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했을 때 마지막에 딥러닝 적용된 품사 태깅을 할 때 봤던 예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한글 자연어 처리에서 띄어쓰기 오류나 조사, 어미가 붙은 원래 형태에서 바뀐 형태소 형태소 등을 처리할 때 이런 한 글자씩 음절 단위의 입력을 받아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입력에서 음절 단위에 추가적으로 이런 띄어쓰기 단위와 같은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는데 이런 걸 띄어쓰기 같은 거를 부저적인 특징 값을 이어서 붙인 값을 이 인풋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이 바이 LSTM이니까 이 양방향으로 이 앞, 뒤 예를 들어 리면은 가와 킨 이런 토큰들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바이 LSTM을 지나고 그 후 형태소별로
음절을 한 번 더 모은 다음에 이런 가, 리, 킨 이렇게 각각의 글자를 이렇게 음절로 나눈 거를 첫 번째 이 바이 LSTM에서 이런 품사 태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풋 레이어 두 번째 바이 LSTM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줘서 형태소별로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바이 LSTM을 해서 마지막에 품사를 태깅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음절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리면은 가와 킨 이런 양방향의 토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LSTM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포워드 이쪽 방향의 LSTM과 반대 방향의 LSTM 이 두 가지 양방향을 적용해서 이 정보에서 나온 결과를 이 BIO 태그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언제고 이게 끝이 언제고 이런 거를 태그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음절 단위의 결과값을 또 다시 이제 품사 태깅을 하기 위해서 이 형태소로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자면 가리 킨 이거를 세 개를 뭐 BII 여기 이게 I가 끝이니까 가리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 키는 또 니은이랑 다 킨다를 니은다로 가리키 그리고 니은다 그럼 가리킨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사를 태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이 바이 LSTM에 넣고 품사를 이 마지막 두 번째 바이 LSTM에 나온 아웃풋을 품사 태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조 특성 이 억셜러리 이 보조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이런 띄어쓰기 같은 거를 이 입력으로 넣을 때 이 인풋과 합쳐져서 보조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띄어쓰기 오류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값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똑같은 말이 있죠. 제가 한 말이랑 보조적인 특징 값을 이어서 붙인 값을 받아서 이 LSTM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CNN 방식의 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서는 저희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나 뭐 바이 LSTM 이런 LSTM과 RNN 같은 시퀀스 정보를 인식해서 이런 저희가 이 품사 태깅이나 뭐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인공신경망을 많이 사용하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왜냐하면 뭐 시퀀스가 크면은 차원이 엄청 커지니까 당연히 속도도 느리겠죠. 근데 이 CNN 방식을 활용하면은 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이 속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카카오 한글 어널라이저 3가 이 모델이 CNN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음절 기반의 입력을 받아서 윈도우 크기, CNN이니까 윈도우 크기를 조절해줘가지고 좌우로 확장한 문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델을 설명해드리자면, 어, 네, 이러한 음절 각각의 음절을 아까 그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그 룩업 테이블로 이 한 차원을 만들어주고, 이런 임베딩의 크기를 5개로 만들어주고, 윈도우 크기 혜진이 누나가 저번에 강의해줬던 것처럼 엔그램처럼 이렇게 얼마만큼의 글자를 고려할 것인지 분석에 근데 여기서 이 카카오 한글 분석기에서는 윈도우 크기를 7로 지정을 해줬고, 커널의 크기는 3이 3개인, 네, 3이죠. 3이 3개인 4개의 필터를, 4개의 채널인 거죠. 사용해서 컨볼루션, 저희가 CNN, 기존의 CNN과 비슷하고 이 앞에 인풋만 임베딩 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뭔가 기존의 CNN과 많이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 15개
15,5의 문맥인 하나의 이런 매트릭스가 하나의 필터 거치면은 길이가 13개인 벡터를 생성하게 되고 전체를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필터를 사용했으므로 최대 길이가 4개인 벡터가 나오고, 이러한 또 커널의 크기들을 이런 커널의 크기들을 조절해줘가지고 2, 3, 4, 5 그램 를 그런 이제 각각의 4인 벡터를 이 4개의 벡터를 연결해서 여기서 이 풀리 커넥티드 해주네요. 이 16개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은닉층과 출력층을 거쳐서, 있네요. 은닉층과 출력층을 거쳐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로 품사를 태깅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 챕터 21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